교수님께서 또 동아시아 경제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한일중 삼국관계 그리고 각각의 대통령에 관한 스스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입니다. 인사드렸습니다. 우선 이호진 대사님과 그리고 장록 회장님께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들은 바와 같이 이호진 대사님이 평소 이제 국제 정치에 관한 관찰과 논평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 2년간 미국의 현장에서 보고 또 평가한 내용들을 잘 요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 하에 국제 정세에 관한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잘 요약을 해주셨고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좀 강론적으로 각 지역별로 어떠한 그 내용들이 있는가, 그 안에 역학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아마 이렇게 비교이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딱히 동아시아 안보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유엔과 글로벌 이슈를 다루면서 동아시아의 협력과 다자주의에 관심이 많고, 지난 30년 동안 거의 매해 중국, 일본의 각종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이호진 회장님과 같이 한중일 유엔 협회장 회의를 올해 13년 차인데 이번에 우리 황철익 부회장님하고 해서 같이 8월 말에 다녀왔는데 그때가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하고 회담을 하고 바로 이제 미국으로 가신 그때라 저희들이 그 회의 기간 동안에 여기에 이제 한중일 대표이기 때문에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대표자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있는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그 각종 시사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우리 그 대표단들이 굉장히 그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혹시 처음부터 되게 강력한 언행을 통해 가지고 대비판을 할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방문을 해줬고 또 회담도 하게 했다. 그리고 거기서 기본 노선이 우리가 과거사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회담을 했다. 그래서 이제 호의적으로 이제 봤는데 거기에 중국 대표는 살짝 이제 그것에 대해서 견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트럼프 시대에 우리 동아시아가 다 같이 압박을 당하고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아주 독특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중국이 이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압박에 몰리지만 또 동시에 아주 선제적으로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세계 글로벌 GDI라고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또 GSI라고 시큐리티 이니셔티브, 그다음에 GCI라고 해서 세계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그리고 며칠 전에는 GGI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아주 그 철학적이고 그 비저너리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막 제시합니다. 근데 그 틀은 뭐냐면 미국을 대체하는 그러한 그 세계 비전과 리더십을 구사하겠다는 어떤 그 암시인데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번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그러한 그 외생적 요인들이 어떻게 각국과 그리고 동아시아 삼각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지금 아직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그것이 갖는 합의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위생적 요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대선들 말씀해 주시고 트럼프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변화, 압박,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홍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이제 일본 나름대로의 국내적 어떤 그 흐름과 정치적 어떤 역학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20년 이상 어렵고 또 최근에 와서 이제 이시바 총리도 지금 사의를 표명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아까 대사님도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여러분도 아마 최근에 일본을 방문하시면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회 시스템이 굉장히 그 동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 우리 한국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공교 이렇게 저희들이 세미나를 이제 몇 개 주제를 가지고 3박 4일 동안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AI 거버넌스였습니다. 이 AI 거버넌스는 지금 아주 최신 이슈고 국제사회에서 AI를 어떻게 규제하고 이것에 대해서 드론을 포함한 이런 자율 살상 무기라든가 국제법을 어떻게 개발해서 적용할 것인가 이런 굉장히 고도화된 이런 국제 규범의 문제인데 일본의 내노라 하는 전문가가 이제 대표 발제를 했는데 그분이 총리실에 30년 동안 전문가로 잠을 했다고 하는 분이 주로 하는 게 인터넷 얘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사고나 어떤 사회 시스템의 발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최첨단의 하이텍 그리고 그런 사회 변동을 못 쫓아갔거나 하는 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이 예의상 그렇게 했지만 Pact for the Future라고 해서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80주년 올해가 유엔 총회 80주년이고 내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제 기조연설도 있고 굉장히 유엔에 관심이 많은데 그 화두 중에 하나가 80주년을 맞이해서 유엔 개혁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의제인데 그 중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안보리 개혁이죠. 그랬더니 일본의 교수님이 평소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안보리 개혁 주창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한국도 중견국이고 일본도 중견국인데 상임이사국 진출 같은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얘기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하나의 호스트 기관으로서 하는 예의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본의 어떤 동력이 떨어지면서 아시아에서 한국이 주요한 국가로 부상을 하니까 한국이 이제 실질적인 동반자로 생각을 하고 국제 무대에서 유엔 무대에서 우리와 같이 힘을 잡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일본의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봐서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게 많죠. 그러나 세계 두 개 국가가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는 안보 위협,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이라든가 중국의 위협,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부로부터 압박받고 있는 경제 통상의 문제,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 우리 두 국가가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과제를 우리 한국이 또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 사실은 이제 제일 얘기 드릴 게 사실 많은데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도 하겠지만은 이런 대외 변수와 관계없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중국은 자기네 어떤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지금까지 움직인 겁니다. 78년에 개혁 개방 이후 시진핑 집권 2012년 이후에 계속해서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이 중국몽을 통해 가지고 중화 패권을 국무위원이 얘기했고 기본적으로 그러한 개혁 개방과 지난 50년 동안의 성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의 모범적인 스토리가 하나 된 겁니다. 유엔의 MDG라든가 SDG 이런 국제사회 개발 빈곤 타파 이런 주요한 개발 의제에서 항상 얘기된 것이 중국의 모델 국가로. 왜냐하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니까 4분의 1은 안 되지만은 그 국가의 어떤 발전이 결국 세계의 통계 지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은
항상 그거를 강조하고 소위 중국식 개발 모델을 아까 우리 홍 교수님 얘기하신 그런 그 SCO라든가 브릭스라든가 뭐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위 베트남 로드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런 그 경제 발전에 따르는 그 자신감 이것을 이제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2035년까지 전 세계에서 이제 중요한 군사 강국으로 완성을 하고 2049년에 세계 최대 강국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고 거기에서 착착 진행을 해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소위 그 평화 불기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속 국제사회가 평화로워서 중국이 자기의 자각 노력에 집중할 수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외부로부터 상당한 이제 압박이 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것을 지금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버티기 시작하고 소위 전랑 외교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이것을 반박하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도광량의 뭐 그러다가 요새 이제 유소 자유 또 뭐 책임 대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점점점 목소리를 높이겠다. 그 유엔의 분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이 22%입니다. 전체 유엔 예산에. 중국이 19.5%입니다. 10년 전보다가 2배 올랐어요. 일본이 옛날에 19%, 20%, 지금 8.9%입니다. 완전히 역전이 되고 중국이 그것을 기회로 해서 유엔 PKO도 상임이사국 중에서 제일 많은 2,500명을 전 세계에 상비시키고 있고 또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WHO라든가 미국이 그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유네스코에서 탈퇴하고 재정 지원 중지하는 그 모든 틈새를 지금 중국이 메꿔오고 있습니다. 주요 유엔 전문기구의 수장을 5명인가 배출했고 여하튼 중국이 이제 다자외교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중국이 얘기하는 얘기만 들으면 마치 다자주의의 챔피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아까 우리 이 대사님이 이제 의문을 제기한 것 같이 그 다자주의의 성격이 뭐냐? 보편적 다자주의냐? 아니면 중국식 다자주의냐? 그러니까 표명은 다자주의를 표방을 하지만 그 성격이 있어서 그리고 또 실행이 있어서 상당히 이중적이고 셀렉티브하고 아까 알라카르테 얘기하셨지만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자기네가 불리한 것은 전부 배척을 하는 그런 이제 이중적 태도를 하는 것들이 문제지.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국의 어떤 그 우위와 여러 가지 경제력과 이번에 전승절에 보여준 그런 군사 기술의 그 굴기를 통해 가지고 중국은 이제 엄청난 이제 자신감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일본은 세계 선진국으로서 상당히 그 국가 목표와 의지 이런 것이 있으나 내부적 역량이 부족한 것 같고 중국은 엄청난 비전과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그 패권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 중국의 행태와 여러 가지 그 지금까지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신뢰를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양분된 어떤 세계 질서에서 아직까지는 중국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이런 지역적 어떤 그 리더로서의 입지 그리고 이제 세계적 리더로서의 입지 이걸 가는 길은 아직도 멀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 관찰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